찬반 논란은 사실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동물권 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어떤 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뭐 생명체에 대한 네, 어떤 철학, 비전 이런 그쵸.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네, 안녕하세요. 레디앙 유아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화배우 겸 동물병원 협동조합인 우리 동생의 전 이사장, 그리고 현재는 동물의 집 대표인 정경섭 씨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배우라고 해서 좀 중견 영화배우인데 낯서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은 아주 우수한 영화죠. 벌새라는 작품에서 의사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의사 역할을 하셨다는데 일단 먼저 인사를 한번 소개 좀. 네. 네, 편파TV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배우 정경섭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영화 배우는 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지금 영화 제가 4작품째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이렇게 작년에 벌새에 그 영화 많이 사랑받아서 행복했었고요. 네, 그 전에는 저도 부끄럽네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 많이 아마 우리 편파TV 독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영화 카트. 네, 카트에서 우체부 역할로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벌새에서는 의사 역할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제 왜 하냐 영화 배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동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좋아하는 걸 좀 넘어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또 활동도 조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보호 운동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동물보호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배우들을 조금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배우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직접 배우가 되는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이 좀 서 있습니다. 쭉. 그래서 동물 보호를 위해서 배우를 하신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그것도 진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근데 이제 영화 배우 분을 모셨지만 저희가 할 얘기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되게 찬반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 생소하기도 한데 거기 소개 좀 전 이사장이기도 했는데 우리 동생은 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그 이제 지금은 임기가 끝났는데요. 그 이제 제가 마포 지역에서 계속 이제 시민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이제 9명이 모여갖고 마포에서 동물병원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시민들이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9명이 모여서 이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조합원 한 700명 정도 됐었을 때 저희가 한 3억 좀 넘게 모아서 동물병원을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또 병원비도 우리가 결정하고 수의사 선생님도 2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병원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 3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약 한 2,200명 정도 조합원이 마포 지역에서 모였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동물병원이 사실 의료비가 좀 비싸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는. 근데 그걸 동물병원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계기는 사실은 제가 또 민중의 집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그분들이 민주적인 단체를 만들고 그걸 스스로 운영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서로 접속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 내 그 단체를 좀 만들자. 근데 그게 동물병원을 좀 해보자. 요렇게 해서 동물병원을 만들었게 된 거고요. 방금 이제 병원비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편파TV니까 딴 데서는 이런 얘기 진짜 절대 안 했는데 사실은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싼 병원을 추구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사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 빼놓고는 다 거의 싼 병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저하고 많이 부딪혔던 거는 이제 싼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온다. 그러니까 진상 고객들이 온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냐. 그리고 싼 병원을 찾는 싼 진료비를 찾는 사람이 왜 진상 고객이냐. 그게 논리적 연관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종권 그 레디앙 그 대표님 보면
늘 싼 거 병원 그 찾고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거든요. 싼티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 경향이 성에 이게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정말 서민들이 싼 병원을 당연히 그렇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해갖고 그렇죠. 동물병원 질서를 너무 해친다. 근데 저는 질서를 파괴하자. 그런 게 저는 이제 주장해서 너무 과격해갖고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은 절충을 하신 건가요? 지금은 제 임기가 끝났고 6년간 이제 연임을 저희가 이제 규약이 한 번 연임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임을 한 번 해서 6년간 임기가 끝났고 지금은 그냥 평조합원으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맡겨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오늘 다뤄볼 주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얼마 전에 동물복지 5개년이라는 계획을 냈죠. 반려동물 소유자한테 거둔 세금을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찬반 논란이 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독일이랑 싱가포르, 호주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보세요? 저는 사실은 찬성입니다. 아주 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공론화가 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파팀이니까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당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당에서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스타일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의당이라는 스타일만 보면 그럴 수 있대. 왜냐면 좀 약간 뭐 이렇게 구티나시죠. 흠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귀티가 나고 누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거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당이라는 당 당원인데 거기서도 2018년도에 이제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자. 라고 발표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해서 도입까지도 좀 돼야 되는데 공론화만 하다가 도입은 아예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좀 저는 우려스러워요. 근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보유세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세금을 걷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동물 유기나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지 보유세 먼저 얘기되는 게 옳은 길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이제 전반적인 반려 문화와 동물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것들, 이게 철학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어쨌든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유아라 기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동물보호법에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점들, 그리고 또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면 강아지 공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더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부분까지도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와 이제 같이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딱 적당하다고 사실 생각하고 그럼 있어요. 지금 상태에는 등록제는 지금 시작이 됐죠. 등록제 시작됐죠. 그럼 등록을 하면서 차후에 이제 그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고 아직은 등록은 되지만 보유세는 아직까지는 입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일종의 뭐 제한 정도인 거죠. 그렇다가 지금 농림식품부가 난리가 나고 이제 쏙 지금 들어갔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등록제도 제대로 좀 시행이 안 되고 한 30% 정도만 등록을 한 상태. 나머지는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있죠. 왜 등록을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칙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을 이제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뭐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살고 하면서 등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특히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개념을 그분들이 개념이 없다면 이게 욕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과
뭐라 그래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등록하는 게 마이크로칩을 심는다고 심는 건데 그래요.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커서 한때 처음에 그게 시행됐을 때 이게 뭐 종양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어때요? 가짜 뉴스인가요? 저는 제가 이제 동물병원 협동조합 할 때 이제 약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조합원이거든요. 근데 우려를 많이 하시곤 했지만 사실 뭐 제가 또 병원을 또 그때는 경영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내장형 칩을 다 하는데 그쵸.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사실 없었고 그게 저희보다 동물 문화가 훨씬 더 이렇게 앞서 나간 곳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이제 내장형 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는 뭐 저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좀 했었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서구에서도 칩을 내장했다고 거기서 뭐 썩었다 뭐 그게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사례를 요즘 못 같은 봤는데. 세상에 만약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면 뉴스에 정말 많이 그러니까요.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없는데 아마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 허위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기도 강한 하고. 우려라거나. 네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우리 아무래도 보유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이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물권 확대를 위해서 나가는 어떤 방향,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철학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장 연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괜찮습니다. 뭐 아니 짧게 짧게 그냥 정동건 편집장님처럼만 일장 연설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 이제 방송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배우시지 또. 짧게 들어가고 그렇게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볼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거나 동물을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와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왜냐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존재가 이미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많이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동물, 난 동물 너무 혐오해, 싫어. 막 이런 걸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 교육 문제에서도 강아지를 우리가 어떻게 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과 지금 새로운 생명체죠. 그 반려동물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한 키우는 분들이 지금 한 85% 정도가 자기 가족이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관계는 조금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뭐 그게 너무 극성이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로 80%가 넘는 사람이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지금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이 반려동물 문제는 그냥 개인의 책임이야. 개인이 키우는 하나의 소유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많은 공론화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면서 저랑 같이 방송하는 분이 설치현수 이사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구나. 요즘 강영욱 씨도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너무 상업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보유세가 상업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맞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좀 상업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일부 계세요. 우리 대표님한테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반려동물 사업을 제가 하고 있죠. 반려동물 사업을 지금 동물의 집이라는 이제 요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동물의 집은 뭐 하는 곳이죠?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을 해요. 하나는 반려동물 먹거리. 근데 이제 먹거리인데 조금 대안적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단백질원이 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공장형 축산으로 고통받는 구조를 조금 탈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적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딱 비싸다고 한 게 왜냐하면 그 동물복지 인증이나 이런 그러니까 무항생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포유류는 아예 다루질 않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나머지 이제 그 닭하고 오리를 통해서 만드는데
사육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그 좀 비쌉니다. 근데 그래봤자 5,000원이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먹이고 있어요. 네네. 어쨌든 그런 이제 먹거리를 조금 간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물 보호소 컨설팅 및 이제 그 설립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이 좀 막 섞였는데 박소연 대표 관련돼 갖고 네네네. 동물 보호소 관련된 것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맞아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유세가 필요한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지금 한 그 지자체가 외주 주고 있고 하는 그 보호소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제가 그러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냥 진짜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봉사 활동해야 되는 열악하고 그 강아지들도 거기서 거의 이제 우리가 감옥 같은 그러니까 이게 철창 안에 케이지 있고 안에 때 되면 그래도 산책 시켜주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감옥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산책이라도 시켜주면 줄줄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조차도 우리가 인간 감옥 같은 느낌이 그쵸. 드는데 이제 외국의 생태 보호소 같은 경우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같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안 싸워요. 공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일종의 방사. 그렇죠. 네. 네, 근데 먹이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이 돼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그렇게 큰 그렇죠. 고통이 없습니다. 마찰이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이제 동물 보호소가 그 지역 공동체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강동구에 리본 센터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거기 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보호소 자체도 예뻐요. 놀러 가고 애들이 저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거기 가고 이제 자기의 동물 사랑을 그렇죠, 네, 하는 거죠. 집안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친구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유기동물 숫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런 데도 똑같이 많거든요. 그러면 동물 선진국이라는 것도 예, 그렇죠. 정말 많이 버리죠. 사피엔스가 저는 그래서 싫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호소가 조금 더 잘 만들어져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물 보호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입양 시스템까지. 독일이 이제 티어하임이 그런 곳이죠. 네, 유명한 그렇게 해서 독일은 거기서 다 대부분 입양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이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도 같이 조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보호소의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게 우리 회사의 또 이제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박소연 대표가 그때 하신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되게 좀 모범적인 케이스가 개인이나 어떤 작은 조직으로 인해서는 힘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반려동물 보유세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같이 지금 전 국민의 전 가구의 30%가 조금 안 되던데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일정 투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키우는 분들은 이게 진짜 거의 뭐 아기처럼 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 하나 아프면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그 세금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는 게 배정이 돼야 되죠. 그만큼 좀 배정이 지금은 다 개인이 다 부담해라. 동물병원비 뭐 다 개인이 그렇죠. 부담해라라는 건데 일단 공적인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게 보다 위력적으로 혹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유세가 긍정적으로 좀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죠. 네, 저는 어쨌든 근데 또 버리고 때리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상당히 원하는 입장이라 그게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이야 이 보유세 논란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찬성을 제가 아무리 하고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다 해도 왜냐면 이게 이제 표에 또 해당하는 건데 이게 표가 안 된다 판단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안 가니까 사실 보유세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의 의심도 생겨요. 저는 뭐 담배값 올리듯이 또 세금 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더 걷어보려는 심산 아닌가라는 의심도 생기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동물 행복권, 동물권 그리고 동물과 같이 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어떤 것들의 논란이고 어떤 논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한 단계 더 나은 우리 사회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강력한 정보를 네,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뭐 더 말씀해주신 거 있으세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어떤 뭐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시간 이제,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직 차기작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차기작이 정해지면 또 열심히 또 영화 출연하고 한번 영화 홍보하러 나오고 다시 또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이게 제 컨셉이에요.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좀 지금 영화 출연하시면서 혹시 이 동물권 보호 운동에 좀 관심을 보인 배우분 계신가요? 그렇게 제가 이제 사실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번이지만 거의 아니 원래 단역에서 지금 좀 조연급으로 이제 좀 올라오시잖아요. 원래 이제 조연급으로 그 블랙머니 이제 검사 오디션을 봤었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조진웅 상대 역이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이요? 조진웅 상대 역의 검사 조진웅이 검사인데 같은 동료 검사, 동료 검사. 그래서 그 약간 인상 좀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좀 악하게 생겨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정정권님 붙었는데. 아니 뭐 안 되지.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노력해서 계속 동물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찬반 논란은 사실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동물권 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어떤 높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체에 대한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논의해보는 좀 긍정적인 보유세 논란이 좀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반려동물 보유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벌새의 배우님, 준겸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명 채워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